네, 반갑습니다. 네, 8월 10일입니다. 지금 오늘 화요일이죠. 밤 9시 41분입니다. 네, 제가 잠깐 찾아왔습니다. 시장이 지금은 이 3천 코스피가요. 3,300포인트를 고점으로 3,200포인트를 저점으로 이 100포인트를 사이에 두고 코스피가 지금 네, 행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제가 다우지수 한번 보시죠. 제가 다우지수를 좀 여러분 같이 보시자. 항상 다우지수를 기준으로 삼아 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봉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요 고점을 돌파를 하는 지점이 하나 나왔죠. 요 자리 그죠? 그래서 돌파한 이후에 조정받았죠. 자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다우지수 월봉이요. 어쨌든 요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5파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마지막 파동 5파가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월봉이니까 단기적이라 드리기 좀 그렇지만요. 지금 다우 지수도 요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고 이평선은요. 그 다음에 파동도 요 고점을 돌파하는 기준으로 파동을 잡으면 자 하나 음봉이 하나 둘 이제 한 번 더 음봉이 나오면 그 자리는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아직 양봉인데 음봉의 월봉이 나오면 그게 고점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마음 놓고 하시기에는 좀 그렇고요. 또 지난번 영상에서 FOMC 회의가 9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좀 지금은 매매를 짧게 방망이 짧게 자고 짧게 하시든지 아니면 좀 거래가 실려 있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을 단타를 치시든지 눌림목에서 지금은 글쎄요 좀 관망하셔야 되지 않을까. 공격적으로 투자할 자리는 좀 아니죠. 그렇다고 공격적 투자도 지금 수익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애매한 자리에 들어왔을 때는 지금은 참 애매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많이 벌어졌죠. 월봉이. 그리고 파동으로 계산하면 하나 둘셋 연봉 나왔죠. 넷 다섯 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 달에는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다시 한번 음봉이 나오면 그때는 조심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주봉인데요. 지금 완전히 쉬어놨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좀 다시 문제가 되니까 이 세력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이 상황에 대한 예측을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세워놓고 있습니다. 차트가 그죠?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이 당분간은 이런 추세는 계속 좀 이어지겠지만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9월 중순에 그 FOMC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내년 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12월 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그렇지만 그 9월 달에 빠르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우리가 활발한 매매를 하시더라도 그 이후에는 FOMC 회의 끝날 때까지 좀 추세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상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좀 더 행보를 하게 될지 아니면 하락으로 기울지는 확인하고 우리가 다시 시장에 참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도 주봉상 보면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죠. 행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행보하다 보면 이제 이평선과 이격이 조금씩 줄어드는 건 있겠지만 가격 조정 별로 크게 없이 지금 옆으로 기간 조정에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월봉을 보면 다우지수도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 아까 파동 계산해 보니까 한 번 더 음봉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좀 조심하자. 월봉상 캔들이 일봉 보시면 일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죠? 완전히 여기서부터 이 박스권 완전히 박스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박스권 세워놓고 있죠. 그죠? 위로 가야 될지 아래로 가야 될지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죠. 그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시장을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주식 할 필요는 없죠. 돌아서는지 완연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돌아서는지 행보하는지 추가적으로 더 행보하는지 아니면
하락으로 돌아서는지는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해 놓으시면서 네,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적어도 9월달 FOMC 회의까지는요. 자, 이거는 한 줄 차트고 위에 것은 아래 건 코스피 차트인데 월봉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월봉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격이요. 이런 경우 코스피 종합지수가 이런 이런 이격도를 가지고 올라간다. 이런 경우 쉽지는 않거든요. 종합지수가. 저는 종합지수 월봉이 이렇게 되는 거 많이 보지 않아서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주식하는 동안에는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때 한번 있었죠. 그죠? 이때 한번 있었는데 2017년도 18년도네요. 바로 꼬꾸라져 버렸죠. 이게 벌어지니까. 지금 딱 그런 모양보다 더 심하죠. 그죠? 이게 한번 꽂히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번 달에 만약에 이 음봉을 먹는 양봉이 만약에 종가선을 한 번 더 나온다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만약에 음봉이 나오면 코스피도 단기적으로 좀 조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번 달에는 양봉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조심하자 생각이 들고 다음 달에는요. 이게 바로 음봉으로 떨어져서 바로 11선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양봉이지만요. 근데 한줄 차트를 보면 한줄 차트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매물 구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쉽게 위로 뻗어가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는 코스피가 쉽게 급락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한줄 차트를 보면 그렇다고 하락하기에도 이제는 이평선대에 돌아서면서 우상향으로 살짝 커브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쉽게 깨고 내려오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반대로 얘기하면 코스피가 이 추세를 바로 돌파하기도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은 비중 조절을 통해서 좀 우리가 시장을 어느 정도는 관망하시면서요.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 뭐 거래가 터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 단기 매매 정도로만 하시는 게 낫고요. 그렇죠. 그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관망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어쨌든 코스피가 지금 3200포인트는 잘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3200포인트가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그대로 관망 내지 홀딩이고 보유지만 3200을 깨게 되면 3150이나 60까지 밀리게 될지 또는 3180까지 밀리게 될지 아니면 좀 의외로 많이 밀릴지는 그건 아무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3200을 깬다는 얘기는 일단은 비중을 한번 던지고 보셔야 되지 않나. 다시 3200을 돌파하게 되면 자리 잡게 되면 그때 다시 따라 붙더라도, 왜냐면 3200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을 다시 깨게 되면 추세 전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우리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3200을 살짝 깼다가 3100 한 5, 60, 6, 70에서 다시 돌아설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 일단은 한번 던지고 나와야 된다. 비중 조절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3200을 저점으로, 3300을 고점으로, 현재는 박스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 추세는 지금 분위기로는 이번 달까지는 그대로 이 박스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다음 달 초에 또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뭔가 좀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달 말까지는 여러분께서 좀 주식 비중을 좀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반등을 줄 때마다요. 그렇다고 하락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 애매한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 번 더 이렇게 갔다가 한 번 더 위로 뻗을 수도 있고요. 그죠? 한 번 더 뻗어가기는 제가 보기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올라간다? 이런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종합지수가요. 그래서 좀 위험 관리는 좀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듯 하고요. 짧게 방망이 짧게 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장은 그렇다 치고요. 자, 종목이 문제이긴 한데요. 또 이런 거 보면 뭐 제가 좋아하는 만도 같은 경우는 별로 빠지지도 않고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잘 견조하게 버티면서 행보하고 있죠. 이 바닥 잡고, 그죠? 자, 쓰리 바닥 잡고 올리고 다시 눌러주는 상태, 그죠? 요 상태, 요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62,400원이나 또는 62,200원, 62,000원에서 2,500원 정도를 깨지 않는다면 다시
현재는 견조하죠. 뭐 시장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쓰리바닥 만들고 다시 한번 띄우고 이제 기다리고 있죠. 수급 보면 외국인이 계속 그동안에 팔다가 어느 순간 외국인이 이제 조금씩 진입해 들어왔죠. 요 부분 그죠? 진입해 오면서 네, 수급이 이제는 나쁘지 않고 기간은 그 전에 조금씩 진입해 들어왔고 그죠? 같이 팔다가 그래서 만도도 수급이 이제는 나쁘지는 않다. 자율주행차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저는 전기차도 조금 더 갈 수 있고요. 자율주행차도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그런 파트,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눌림목 구간에서는 한번 우리가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다. 대신 시장이 3,200을 깬다든지 좀 시장이 무너진 느낌이 들면 바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네, 좀 우리가 짧게 비중을 100% 넣지 마시고요. 적당한 비중에서 한번 매매를 짧게 하셔도 된다 생각이 됩니다. 칩셋 미디어도 어제는 올랐는데 오늘 좀 빠지네요. 어제는 올랐다가 쭉 끌고 올라갔죠. 그죠? 오늘도 음봉을 맞았죠. 그죠? 한번 틀었다는 얘기죠. 보시죠. 네. 올렸다가 한번 틀었는데요. 이 물량이 다 안 나왔죠. 그죠? 아직도 그죠? 한번 지켜보시죠. 좀 추세를 끌고 올라갔으니까 칩셋 미디어도 자율주행차 관련주인데요. 직전 고점 라인에서 네, 걸렸고요. 보조지표는 조금 높습니다. 이제는 이게 일봉선 조금 눌러진다. 눌림 목구간에 들어오면 그때 한번 공략해 보시고, 만약에 눌림 목구간 안 주고 가버리면 어쩔 수 없죠. 그죠? 주식이란 건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 고점을 돌파하는 요 자리요. 18,000원. 뭐 그런 자리 같으면 몰라도 그런 자리도 사실 부담스럽네. 지금은 일단 저는 좀 지켜보자. 눌러지는 때 내가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관심을 가장 두고 있는 종목은요, 현재는요, 단기입니다.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인데요. 자, 카카오뱅크는 여기서 제가 잔타를 한번 치고 나왔는데 다시 또 기회를 줍니다. 카카오뱅크는 지금 10만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오늘 그러니까 어젠가 9만원 근처까지 갔죠. 89,100원이 고점인데 한 10만원 정도까지 근처까지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정권가에서는 뭐 10만 6천원까지 본다는데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대략 한 9만 한 5천원에서 10만 5천 요 사이에서 분할 매도 한다 셈 치시고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요. 자, 지금 현재 수급이 개인이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천달을 샀고요. 그 다음날 좀 팔고 다시 샀는데 외국인들은 60만 주를 팔았지만 오늘은 14만 주 샀죠. 아직 판 거 다 회수 안 했죠. 그죠? 대신 기관은 더 많이 회수를 했고요. 그죠? 자, 개인은 어마어마하게 샀네. 그죠? 오늘 이거는 기타 부인 물량이나 있죠. 물량을 던진 걸 개인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 외국인 개인이 동시에 다 순매수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목표가는요. 대략 10만원 정도 전후로 보시고요. 최대 10만 6천원 정도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요.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만약에 눌림목 구간을 주면 이 오늘 저점이 얼마? 68,000원이죠. 68,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한번 눌림목 구간을 저는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때 단기 매매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카카오뱅크 단기 매매 중입니다. 자, 68,000원을 깨면 그때는 일단은 한번 잘라 주시고요. 내일 아마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점 매수할 기회를 주니까 손절선 꼭 잡으시고요.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월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월드가 지겹습니다. 저도 그죠? 여러분 지겹죠? 물론 뭐 지금 카카오뱅크로 좀 이월드는 아예 제쳐두고 카카오뱅크 가지고 열심히 단타를 치긴 했습니다만은 이월드는 일단 요 자리요 3210원을 깨지 않아야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3210원은 지금으로서는 깨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3200 오늘 종가 95원이죠. 보통 이런
차트는 일반적으로 이 321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대략 한 3200, 한 5, 60원, 3260, 70원 정도. 오늘 저점이 얼마죠? 3285원이죠. 3200 많이 빠지면 한 50원, 60원 정도, 40원, 50원, 60원 정도까지 한번 눌러주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서는 게 보통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한 3200, 한 65원 정도, 뭐 이 정도까지 밀릴 줄 알았는데 3285원을 지었거든요. 제가 신이 아니서 뭐 저점 뭐 10원짜리까지 맞출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가격이면은 뭐 3250원에서 3300원 요 구간에서 저점이 나온다고 기대를 한다면 거의 저점 부근이지 않나. 대신 3210원 요걸 깨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이월더도 차트가 지금 이월더가 드디어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죠. 그죠? 그동안 계속 외국인이 팔기만 했었습니다. 이제 조금 들어왔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이월드는요. 지금은 추세를 깨고 내려왔지만 어쨌든 하나 둘 셋 5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급반등이 들어왔었죠. 그때 급반등 들어왔을 때 한번 팔자 그랬는데 우리가 말한 가격까지 미처 조금 못 왔죠. 그죠? 바로 다시 꽂혀버렸습니다. 밑으로. 지금은 롤링 과정이라 보여지는데 어떤 추세는 이탈했기 때문에 좀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보조 지표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바닥권 근처까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빠진다면 내일 장중에 조금 더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점을 살짝 깨고 3250원을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제가 체력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3210원 요거 깨면 곤란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이월들은 차트를 보지 마시고 지금은요 차트를 보면 깝깝하거든요. 머리에 뭐 많은 것들 무거운 것들 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깝깝한데 일단 토스뱅크가 출범하고 나서요 9월달에 지금 이제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그때 그랬었죠. 지금 이제 8월이니까요. 예정대로 9월달에 영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본인가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좀 서둘지 않을까. 그래서 9월달에는 하려고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9월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이낙연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토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이낙연 전 대표로는 이미 시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보다는 오히려 토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씨가 완전히 뭐 진짜 이 범경선에서 이기지 않는 한은 크게 이낙연 주 가지고 급등에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다. 올라가긴 간다 하더라도요. 탄력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토스에 더 반응이 민감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만 또 토스 대장주는 또 한국전자 인증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참 이월드는 애매합니다. 이 종목은 물량도 많이 풀려 있고 많이 애매한데요. 뭐 어쨌든 뭐 보유하신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달에 영업이 개시가 되면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카카오뱅크가 지금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이 카카오뱅크가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이제 떴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가 이제 토스거든요. 물론 뭐 상장이 되려 그러면은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따지면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토스도 만약에 그 기준을 본다면 앞으로 한 1년 반, 2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멀죠. 굉장히. 근데 또 서둘 수도 있으니까 1년 정도나 1년 반, 2년 뭐 상당히 먼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매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저는 한번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은 상당히 차트로는 우울합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카카오뱅크 다음에는 토스뱅크라는 거. 토스뱅크가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이월드가 얼마까지 가 있을까요? 그때는 저는 이월드가 상당히 좀 좋은 자리에 가 있지 않을까. 물론 시간은 아주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시총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토스뱅크가 이월드가 토스뱅크는 아니지만 지분만 가지고 있지만 모회사가 어쨌든 그런저런 영향으로 아마 때가 되면 저는 움직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일단은 9월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이 시작되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우리가 기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수급이나 차트 모양을 봤을 때는 만약에 내일 장중에 3250원 60원이라든지 그런 자리 저쯤에 한번 나온다 하더라도요, 바로 돌리기에는 차트가 너무 꺾여 있습니다. 굉장히 위에 머리에 무거운 걸 달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3210원 이 자리는 깨지 않아야 될 듯 합니다. 그죠? 지금은 차트는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완전히 깨졌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보통 이런 일반적인 차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250원 정도 이하로는 장중에 좀 내려오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기다려 보시죠. 일단요. 자, 이월드는 일단 보유하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 되면 뭐 2년 가져가 보죠. 그까짓 거 뭐 2년 정도 내가 고생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보다 더블 이상 뭐 충분히 가 있다면 뭐 투자해 볼 만하죠. 그죠? 더블이 갈지 3배 갈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2년 기다려서 가지고 그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다면 정말로, 그죠? 까짓 거 그렇게 하시죠.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아까 카카오뱅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외에는 지금 시장이 좀 민감하기 때문에 저도 별로 담지는 않습니다. 종목들을요. 그리고 이 LNF 같은 종목들은 11만원, 12만원 말씀드렸는데 12만원 한번 갔다 왔죠. 네, 갔다 왔거든요. 자, 눌러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자, 한번 눌러지고 난 다음에 저는 이 종목은 한 4, 5만원까지 가 아마 최대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눌러지고 나서 갈지 그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무리하게 따라 붙을 필요는 없고요. 14, 5만원 이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때는 전기차들 저는 완전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자율주행차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시장이 참 재미없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지금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매매를 잃은 경우에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시장은 365일 항상 열리고요. 또 그런 열리는 과정에서 1년에 몇 번 정도는 나한테 좋은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잘 컨트롤 하셔야 되고요. 주식은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돈 잃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왜 주식에서 쪽박을 차고 주위 사람들이 옛날에 또 주식을 왜 하지 말라고 도박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론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주식 사서 언젠가는 오르니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돈을 번다. 이론대로 맞는데 너무 주식에 심취하다 보면 공부를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주식에 너무 올인하게 되고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주식에 많이 빼앗기게 되면 내가 공부한 만큼 기대한 만큼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많이 쫓기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손실을 보셨던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그냥 좀 기다려 보시죠. 이월드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IPO라는 게 2년 뒤에 나올지 2년 반이 걸릴지 1년 반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IPO가 결정되는 그 날 이전 한 6개월 1년 전부터 주가는 벌써 미리미리 움직입니다. 조금씩이요. 뭐 2년 뒤에 만약에 상장을 한다 해서 2년 뒤에 갑자기 그날 급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때 상장할 때는 상장 한 보름이나 한 달 전에는 주가는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만약에 빠져나올 기회를 안 준다면 그냥 신용 쓰지 않았으면 홀딩 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9월달 가깝게는 9월달에 영업이 시작이 되면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아니더라도 지금 3295원이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비싼 가격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시판에 무슨 무서운 그 글을 알바들이 쓰는 경우에는 그런 개념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니면 나는 2년 들고 간다 생각하시면 더블 이상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기차 LNF 같은 전기차주들은 지금 상당히 높은 지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갈 수는 제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매매를 잘 하셔야 됩니다. 꼭 눌림목 구간에서 이런 눌림목 구간을 줄 때 이럴 때 잡으셔야 되고요. 따라가게 되면 재미없습니다. 이런 좀 먹을 거 없습니다. 지금 보조 지표들도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RSI 지금은 높은 지점에 제법 있거든요. 요 보조 지표들이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요럴 때 차라리 요런 구간이죠. 따라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 여기서 만약에 눌러주고 한 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먹을 게 크게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은 어쨌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5만원까지 제가 간다라고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갈 수 있겠다는 차트상으로 최대치를 열은 거기 때문에 그 최대치까지 안 가고 고꾸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다만 관심을 가지더라도 이런 보조 지표들 적절히 보시면서 눌림목 구간에서 이렇게 길을 보시라는 뜻입니다. 자, 전기차 종목들 만약에 답답하시면 좀 관심 가져보시고요. 매매를 좀 하시는 분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 자율주행차 같이 보시고요. 그 외에는 뭐 저는 카카오뱅크 계속 단타 칠 예정입니다. 내일 또 기회가 주면 카카오뱅크 또 저는 다시 진입 예정입니다. 오늘 저쯤에 68,000원인가 찍었죠? 예, 68,000원 왔죠. 68,000원 이 깨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68,000원에서 7만원 사이에 만약 기회를 주면 한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보시고요. 이런 매매가 자신 없으신 분이나 손절이 정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매하지 마십시오.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요. 네. 그리고 큰 금액 말고요. 깨져도 부담 없는 그런 금액에 선에서 그냥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